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셨을 주제일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가? 혹은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참아야 할 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을 하시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의 바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법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온 사람들, 살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헤어질 때 미소가 지어집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진 후에도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신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 나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란 때로는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영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래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하시며 걱정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축하받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로를 받고 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는 말씀 속에 뭔가 섞여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십니다. 여러분이 베푼 호의는 금방 잊으시면서 작은 실수 하나는 오래오래 기억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로운 눈에 관한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잃은 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아도 될 만큼 충분히 살아오셨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느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셨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만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찜찜한 말씀을 덧붙이시는지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힘드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조용히 곁에 계시며 함께 해주시는지 아니면 과하게 걱정하는 척 하시며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시는지 말입니다. 셋째, 그분이 여러분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니면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누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분인지, 누가 그저 형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분인지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적당한 거리가 주는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시나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깐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니 너무 추웠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가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운도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건강을 돌보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만족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분과 깊이 있게 지내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쭉 빠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만 하십니다. 물론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친구 사이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드려도 전혀 따르지 않으시고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주는 것인데 그 역할을 계속 여러분께 맡기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자기 이야기로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더 잘했어 하시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십니다. 과거에 베푼 호의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하시며 마치 평생 빚진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한두 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계속 들먹이시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퍼뜨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하셨는데 며칠 후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를 아시더라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시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밤늦게까지 전화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아니요라고 상대방에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라고 말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사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씀에 예하고 따랐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예하고 희생하셨고, 사회에서는 이웃의 부탁에 예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행복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라고 말씀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면 됩니다. 거절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거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품이 있는 분이시니까요. 누군가 부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관한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언제든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시거나 그림을 감상하시거나 시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산책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고 꽃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자연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기도하시거나 명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관계입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용서할 수 있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관계입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소중한 관계가 몇 개나 되실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과 같다.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풍요로우신 겁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지. 이웃의 면목이 없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며 사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분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구경하시는 분들일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70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실 때입니다. 남이 쓴 각본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연출가가 되실 때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타심도 때로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배우시고 자라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아시지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실 때입니다. 피곤하시면 쉬시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드십시오. 마음의 평화도 지키십시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혈압 올리는 일은 피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슬프시면 우셔도 되고 화나시면 화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평생 참고 사셨다면 이제는 조금 정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꽃을 키우는 것, 글을 쓰는 것,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 하소연만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좀 지쳐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눠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 계획이 있거든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루 일과가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계속 부탁만 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계속 들먹이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도와주신 것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평생 빚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에게는 단호하게 하십시오. 저는 다른 분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다른 분께 하지 말아주세요.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편할 텐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평화는 외부 조건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힘든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용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일어났던 일들도 말입니다. 원망하며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완벽한 삶은 없지만 감사할 것은 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넷째는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털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 부담스러운 관계,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의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11번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재산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중한 유산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후손들에게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살아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너희는 더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절할 줄 알아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 권리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써라. 쓸데없는 관계,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분의 부당한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시는 지금, 이제는 남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위, 여러분의 평화, 여러분의 자유. 이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당당히 누리십시오. 여러분께서 남은 시간을 진정한 나로 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